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전체 총평 한번 해주시고 네네. 네, 우리 환율 얘기 좀 하죠. 네, 그러시죠.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따라갈 때가 됐다. 이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금 반등했을 때 좀 정리하자 700선에서 이런 분들도 많긴 해요, 전문가들도. 네, 아직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네, 좀 더디긴 하지만 이제 뭐 오늘 보니까 일본장보다 조금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하이닉스 발이었고요. 그리고 기업 밸류업,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험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금융 쪽하고 IT하고 일부 테마 주식들 골고루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고루 퍼진 것 같아요. 일부 뭐 이렇게 방산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개별적으로는 조금 정체가 있는 주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오른 섹터가 많아서 기분 나쁘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기대감도 주지만 또 불안감도 주는 요소가 지금 원달러 네네. 환율이 너무 급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강세로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과 이거 수출주들 실적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양쪽의 의견들이 있는데 네. 일단 이렇게 급락하는 배경이 뭡니까? 뭐 급락을 어제 많이 했죠. 금요일날 조짐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지나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봅니다. 뭐 뻔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니까, 미국 금리 내린다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왜 갑자기 어제 그제 이렇게 내려갔어라고 하니까 미국이 금리를 50bp 내린다 9월 달에 그것을 반영해서 빠졌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재해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증권가에서 나오는 몇 가지 설을 한번 종합해두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환율이 오늘은 안 내려갔죠? 약간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루에 20 몇 원씩 아니야, 오늘도 좀 결과적으로 빠졌어요? 좀 빠졌어요. 지금 얼마예요? 1300 지금 1331원 0.2, 그러니까 3원 60전 좀 빠졌어요? 3원, 오케이. 어쨌든 간에 어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하루에 20 몇 원씩 이렇게 원화가 강세되는 경우가 작년 3월에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기억나시나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의 부각. 따라서 금리를 미국이 동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금리를 동결한다니까 미국이 시스템 리스크 왔네. 그 원화 강세가 급격히 일어나는 경우가 2023년 3월 13일에 있었네요. 그때가 24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있다가 또 FOMC 회의 이후에 또 한 번 기준금리 인상 종료 임박 시그널을 봐가지고 또 29원 정도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그 금리 전망에 대한 생각이 확 급전하면서 환율이 이젠 엄청 이렇게 강세가 됐는데, 원화가 강세가 됐는데 이것이 한 달 정도 걸려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지금도 아주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뭐 한 달까지 기다릴 거 없고 곧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 주까지는 정책 이슈가 있죠. 파월의 그 연설도 있지만 BOJ 좀 이따 말씀드릴 BOJ 총재의 그 의회에서 어떤 특별 연설하는 거, 그게 뭐 공교롭게 금요일입니다. 네. 그때까지는 좀 계속 와치를 할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는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왔다는데, 제가 정확히 이 CFTC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엔화의 투기적인 포지셔닝을 한 그런 거 CFTC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게 엔화 투기적 포지셔닝이 처음으로 지금 1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라는 게 엔화 강세 입장이군요. 그 13년이면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렇게 이슈가 됐는데 엔고로 인해서 금리 인상되면서 주가가 빠진 경험이 있으니까 먼저 그걸 반응을 월요일날 한 거 아니겠느냐? 설득력 있는 거죠. 이게 실제 어떤 영향을 정확히 모르지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OJ 특별회의에서 너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미국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포지션이 정확히 뭐였어?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예상이 돼 있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의회에서의 코멘트 연설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자기네가 이렇게 원래 하려는 마음은 앵고가 맞아요. 우리는 국민들 괴롭히고 있는데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유연한 거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역설하는
묘지는 뭐예요? 결국 엔고로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설을 하면은 또 한 번 리스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날 이런 거랑 겹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뭐 국내 채권이 그 월드 그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글로벌 본드 채권 시장에 우리가 편입되는 걸 목표로 해왔는데 그게 9월인가 10월, 9월 달에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편입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워낙 강세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긴 되겠는데 이게 뭐 타이밍이 이런 거지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이런 정도로 봤을 때는 이번 주 23일 날 BOJ 그다음 파월 금리 그에 대한 코멘트가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강세의 강도는 이렇게 예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언급이 되는 이유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물론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꺼번에 빅커트 하면서도 미국이죠. 빅커트를 하면서도 그다음에 인플레가 재발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 금융업계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금리 인하를 만약에 50bp 빅컷을 한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그 파장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25 베이비 스텝으로 하면서도 보험성이죠. 금리 경기 침체를 임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작은 잘게 쪼개서 금리 인하를 해서 연착륙이 유도된 적이 있었냐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타이핑이 연착륙입니다.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최근에 95년도, 98년도, 2019년. 아마 기억들이 2019년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보험성으로 이렇게 찬찬하면서 그럼 금리를 하고 나서 결국은 경기 저점이 왔죠. 몇 개월 뒤에 한 3, 4개월 뒤에 왔어요. 근데 그 경기 진폭이 내려가는 폭이 세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98, 9 정도에서 마감이 됐어요. 100 이하로 내려가기는 내려갔습니다만은. 근데 과거에 보험성이 아니고 진짜 경기 진짜 세게 왔을 때는 OECD가 경기 진행지수가 내려가는 그 폭이요. 96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까지 왔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국은 이제 연착륙이 유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확신은 아닌데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노이즈가 있지만 어쨌건 연착륙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10명의 한 5, 60%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그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그게 반영이 안 됐다면 2600을 회복을 못했을 겁니다. 미국이 8일 연속으로 S&P하고 나스닥이 그렇게 상승해가지고 8월 달에 양전을 했는데 그것도 모든 섹터가 이렇게 나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50% 이상은. 일단 시장은 그렇게 잘 될 것이다. 네네. 네, 긍정적인 게 하긴 뭐 그렇지 않다면 변동성이 계속 심했겠죠. 그렇죠. 계속 좀 맞습니다. 반등폭도 좀 약하고. 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정고점을 돌파하는 단계까지. 정고점 135불인가 6불이니까 뭐 한 3, 4%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 이러다가 정말 또 신고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할 정도. 이거 일주일 전하고 격세지감인데 네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온 뭐 반도체와 관련한 뉴스 네네. 우리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한번 좀 볼게요. 8월 14일 날 뉴스 나온 것이 반도체, 이건 엔비디아는 아닙니다만 하이닉스 경우에 DDR5 드램은 15에서 20% 올라간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리포트에서는 어저께 반도체 HBM 이상무 성이 이고 이름이 상무가 아니고 이상무입니다. 유머하신 거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썰렁한데? 썰렁한가요? 아이고 날씨가 더운데 썰렁해야죠. 어쨌든 그 AI 고점 논란이 엔비디아였고 AI 고점 논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만드는 삼성하이닉스 만드는 HBM은 자체적으로 공급 초과가 될 수도 있다는 일간 좀 두려움 내지는 그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떤 리포트가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엄청 가동을 100% 한다는 가정인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지금 100%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오더도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삼성의 캐파가 엄청 늘어나서 공급 과잉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나왔고 오늘 또 다른 얘기인데 HBM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그 하이닉스 그룹이 모여서 무슨 미팅 같은 걸 해요. 포럼 같은 게. 뭐 최태원, 최세원 이렇게 다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내부 SK 그룹에서. 근데 SK 하이닉스의 HBM 담당하는 뭐 임원이 얘기를 했다는데요. 영어로 쓰는데 그 포럼에서 M7 우리가 아는 미국의 M7 얘네들이 현재
그 자기네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HBM을 달라고 계속 리퀘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한테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증명이 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좋은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로서는 엔비디아 말고도 추가적인 매출처가 다변화된 매출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뭐 지금 뭐 엔비디아 때문에 얼마나 풀리 서포트하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을 비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긴 근데 뭐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뭐 이미 이미 수요 다 끝났다. 네네. 셀아웃 다 팔렸다. 네네. 수요가 없다. 저 공급할 물량이 없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었으니까. 캐파시티로 준비해서 내년도는 새롭게 또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고 이게 반도체 전반적인 거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뉴스가 나왔죠. 돌이켜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엔비디아 많이 빠졌을 때 기억나세요? 100불 간당간당할 때 BOA에서 반등할 수 있는 넘버원. UBS에서 실적 블랙웰 지연돼요. 그거 한 달치 안 가요. 아니 석 달치 안 가요. 기껏해 한 달치예요. 라고 얘기했고 그 당시 150달러였어요. 오늘 목표 주가가 또 나온 골만삭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찝찝합니다. 약간 애누리를 갖고 보셔야 돼요. 골만삭스가 엔비디아를 시나리오 한 5-6개 했더라고요. 엄청 낮은 50달러도 안 되는 시나리오부터 200달러를 넘는 시나리오까지 있고요. 중간값은 135달러 그대로입니다. 135달러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현재 이익 기준으로는 PER 32배. 비싸지도 엄청 싸지도 않죠. 근데 지금 거의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갖고 계세요. 실적 나올 때 판단하세요. 그때 업데이트 할게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어느새 그 중간 이상으로 와갖고 전고점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 실을 하는 사람이 팽팽하게 맞설 것 같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실적 때문에. 실적 발표되고 실적의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이던스가 7, 8, 9, 10월 달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은 전고점 뚫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좀 주춤하고 이럴 수 있겠고 어쨌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PER 40배 정도가 줘야지 140불이고 애널리스트 평균 가격이 144불이 되는데 보통은 40배 이상을 지금 주고 있는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 발표되기 전에 올라갈지는 저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고요.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와 관련해서 네.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특이점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뭡니까? AI의 특이점은 다른 건 아니고요. 요즘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네네네. 이게 막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 맞는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또 좋아지면 또 좋아지는 상황에서 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네네네. 예. 일단은 특이점이 아니고 AI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 특이점이 아니고 엔비디아에 챌린징한 뉴스가 2개가 있고요. 하나는 AI 밑바닥에서는 AI에 대한 리퀘스트 수요가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진바닥에서는 엄청 수요가 좋다. 그게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한테 챌린징하는 거는 엊그저께 나왔는데 아미 그 게임용 GPU를 준비한다. 이게 나왔어요. 게임용 GPU. AMD하고 엔비디아도 게임용 GPU가 결국은 AI GPU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ARM이 게임용 GPU 시장에 들어온다고 엔지니어들을 한 100여 명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그게 단독 보도가 어디 나왔어요.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아까 삼성 하이닉스한테 그 다른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커스터마이즈된 HBM을 달라 이런 것도 엔비디아하고 좀 차별화되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그 차별화 요구하고 경쟁이 어떻게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는 챌린징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수요 자체는 엄청 좋은데 딴 얘기를 할게요. 한 일주일 전에 됐는데 워낙 시장이 급막해서 그냥 얘기 안 했는데 화웨이 아세요? 화웨이의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하이실리콘에 있습니다. 걔네가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그분 약간 낮지만 어센드라는 그 GPU를 지금 생산 만들고 있어요. 어센드 올라간다. AS 어센드 벌써 3번째 버전이 나왔습니다. 어센드 첫 번째 버전, 3번째 버전 나왔는데 3번째 버전이 엔비디아의 H100 성능하고 비근하다. 심지어 블랙웰 버전을 약간 다운그레이드한 B20보다도 약간 성능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시장이 스스로 자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엔비디아한테도 챌린징한 요인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는 장장의 수요는 엄청 많고 반면에 챌린징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서의 수급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급 초과를 논의하거나 이럴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3% 정도, 몇 프로만 좀 오르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데 전고점 네. 돌파하고. 네. 이게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이제 28일 날이 실적 발표인데 그렇죠. 대부분 시장은 깜짝 실적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나올 거라고 믿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때까지는 오르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깜짝 실적 발전나고 발표하면 나서 세론이 되는 거 아니야? 뭐 핑계를 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2분기 실적 지금 이번 5, 6, 7월달 실적 나오는 것이 한 290억 불, 300억 불 나오면은 그게 뭐 엄청나게 100몇십 프로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8, 9, 10월달 성적이 290억 불에서 얼마가 올라갈까요? 320억 불? 이렇게 안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8, 9, 10월달 가이던스가 두 자릿수로 됩니다. 그러니까 80% 이하가 되거든요. 그럼 조금 그거 핑계 될 수도 있어요. 주가가 미리 올라가면.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이 화요일 아닙니까? 화, 수, 목, 금, 다음 주 월. 맞나요? 그쵸? 월, 화, 월. 이렇게 되면은 한 워킹데이가 5일인데 5일 동안 야금야금 올라와서 만약에 135불이나 그 이상 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 참 미국 주식은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이 있는 분도 있고. 네네. 지금 이렇게 어떤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따라서 이게 좀 등락이. 이렇게 좀 줄었다 늘렸다 이렇게 좀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참 스타일마다 다 다르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엔비디아가 고점을 향해서 행복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네. 뭐 물론 오늘 SK 하이닉스도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이 관련된 HBM 주들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비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 하이닉스 중에서 HBM 관련되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는 삼성 하이닉스 관련 없고 스스로 HBM이죠. 그다음 PSK 홀딩스, 이게 삼성과 관련되고 STI 하이닉스 관련되는 이 5개 종목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핵심이 이겁니다. 한미반도체는 한번 많이 우려 먹었다는 표현이 좀 너무 시체만 같습니다만은 한바탕 했기 때문에 반등의 폭도 지금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많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잘 나오고 하이닉스 아주 커미트하고 한 번 더 나오고 공시 나와야지 한미반도체가 무너지기 전 주가가 13만 5천 원인데 기술도 13만 5천 원이 넘어야지 아마 기운을 내실 것 같아요. 어쨌든 한면도 그렇고 이수나 PSK 홀딩스나 STI는 각각의 실적도 실적이지만 하반기 전망이 증권사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긍정적 내러티브가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향후 다른 섹터나 아니면 반도체 내에서 수익이 많이 내려간 상태잖아요. 갭을 1개월 이게 너무 긴가요? 한 1, 2주 내로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전후까지 아웃퍼폼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아웃퍼폼을 클리어하게 하면은 쫓아가시는 아마 투자가들이 생기고 수급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서 지금 목표 주가하고 많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진입하신다면은 좀 긍정적인 톤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STI는 너무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별로 한 두 군데 애널리스트가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STI는 그 리포트 두 개를 참고하되 비교해가지고 보셔야 되고 이수나 PSK 홀딩스는 그래도 조금 더 여러 개 주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일주일간에 5% 올랐다. 근데 얘네가 2% 오른다. 그러면 아닌 거고. 근데 5%인데 한 6, 7% 올라가는 걸 한 1, 2주 연속으로 보여준다. 한 2주 정도. 그러면 이제 클리어하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반면에 HBM이 아닌 그냥 반도체 관련되는 일반 주식은 어떠냐라고 본다면은 삼성 하이닉스가요. 레거시 제품이 가동률이 100%가 아니에요. 가격이 오른다면서도 수요에 대해서 100%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동률 팍팍 올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상승이 딱 가파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다운그레이드 나왔죠. 목표 주가가. 네. 하반기가 밋밋하다. 하나 머티리얼스 소재주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소재주가 레거시 제품인데 삼성 하이닉스가 빨리 오르지 않는다는 측면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사실 우리 SK 하이닉스, HBM주들은 엔비디아 하나만 보자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보는데 아 정말 좋아. 네. 근데 많이 올랐어. 다시 올라왔어. 근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반도체나 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약해지니까. 더 약해지니까. 맞아요. 이거 예전 게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거품이 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거품이 건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는 한국의 시장에 주식 수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뭐 오늘도 딴 얘기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뭐 양 대표가 만나 하신다 하잖아요. 그 양 대표 있잖아요. 그렇죠? 여당, 여야. 그래서 뭐 주제는 이런 게 더 주제가 아니죠. 더 거대 담론이 있고 더 이견이 있는 주제가 어젠다가 있어서 여기까지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실은 의문이긴 한데 우리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와 관련해서 뭔가 합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그러는데 그것까지 어젠다가 내려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하긴. 근데 이제 한데 그런 게 있어야지 나름대로 힘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런 게 없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하나 말씀드린 건 혹시 미국 주식을 한다면은 엔비디아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신다면은 마이크로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이닉스 하시면 뭐 되는 거고 애플, 브로드컴, 메타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메타를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네, 그렇죠. 그럼 메타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뭐 챗GPT가 됐던 뭐 애플도 엔비디아 뭐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 많이 하고 오픈 AI도 당연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클로즈드 자기네끼리 해서 소스를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픈 소스 AI를 천명한 메타는 좀 길게 보면은 AI의 미래를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주가가 말이죠. 지난 한 달 동안에 오른 주식이 있어요. 메타밖에 없어요. 그러게 그 폭락장에서도 버텼어. 네, 버텼어요. 절대 가격이 지금 일주일 한 달 사이에 올랐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 AI의 의미를 이해하신다면 메타를 한켠에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지금은 클라우드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온디바이스 AI는 오래 스토리는 아닙니다. 사실은 AI PC라든지 휴대폰이 의미 있게 어필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필될 때까지 계속 서포트하는 뒤에서 숨어있는 게 주식이 뭐냐면 암하고 브로드컴이에요. 근데 암은 절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대요. 밸류가 뭐 PER이 80배 내려와서 70배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상장했을 때 가격 생각하면 그때 30배, 25배, 40배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비싸다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상장 가격이. 한때 100배 가다가 지금 내려와서 80배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브로드컴은 괜찮아요. 브로드컴은 온디바이스 AI의 프락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진짜 제가 투자한다면 엔비디아도 좋고 애플도 좋고 하겠습니다만 애플은 9월에 아이폰 16 확인되고 오히려 프라이빗텍이 나올 수 있고 괜찮으면 올라가는데 주가가 아주 싸진 않죠. 30배니까 엔비디아 34배지만 브로드컴하고 메타는 그런 관점에서 포트 차원에서 미국 주식 한다면 이것도 탑 넘버 한 3, 4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소개가 아니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네. 이것이 지금 갭 하락한 거, 이 갭을 좀 메꿀 수 있을까? 수익률 갭을 이런 생각들. 이게 좀 메꿔져야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오르고 말고 이게 예상할 수 있는데 못 메꾸면 이거 약하다. 계속 흘러내릴 수 있다. 약간 반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한미반도체는 제가 우리 고점 논란 내오기 전까지 버텨야 되는 가격이 15만 5천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최악이 13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 이하로 갔기 때문에 일단 13만 5천 원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아마 투자가들이 용기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그나마 괜찮은 거는 좀 부담이 덜한 거는 이수페타시스하고 더 PSK 홀딩 정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 넘버가 보이는다는 개념이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PSK 홀딩스하고 이수페타시스가 더 단기적으로나 좀 중기적으로 더 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건 우리 기대감은 이제 한국도 어차피 달러 약세가 되면서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주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사주지 않을까 네네.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뭐 어쨌든 조금이지만 좀 사줬어요. 그렇죠. 2.7까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 아주 재미없는 말씀인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가요? 금리 인하가 3번 정도 베이비로 하면은 우리도 베이비로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베이비 스텝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한 2,790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 확률은 시간이 갈수록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30% 이내. 금리 인하는 3번. 한 번에 비컷 없고. 올해 안에 네. 금투세 폐지는 없고 연기 정도. 연기 정도. 만약에 폐지하면은 하단 확 올라가니까 한 100포인트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실래요? 저는 인도, 미국, 한국을 비슷하게 봅니다. 현금 30%. 현금 30%. 인도, 한국, 미국 비슷하게 봐요. 아, 비슷하게 본다는 게 뭐예요? 밸런스 있게. 아, 밸런스 갭이. 그럼 베이비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크하고 제약하고 화장품 이게 주종입니다. 여기 맨 밑에 금융 밸류업 이거는 흐름 보고 올릴까 말까 중인데 여기서 금융 밸류업을 많이 올리려면 현금이 좀 줄어야 되겠죠. 아마 현금이 30%가 20% 내려가는데 거기에 컨피던스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변압기 포함한 테크를 이건 뭐 시장에서 오버웨이트도 아니고 약간 뭐 중립 약간 이상이고 제약바이오 오버웨이트 많이 하고 화장품도 오버웨이트 이렇게 중심으로 스프레드 해서 현금을 언제 20%로 줄일 것이냐 그거는 금투세하고 금융하고 9월 6일에 발표되는 8월 미국의 고용지표까지 되면은 9월달 중에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많이 올라가도 27 후반 그다음에 그거를 보이는 거는 2715, 120선, 121선 뚫는 건데 희망컨대 다음 주에 2715가 되면은 아마 2700 후반까지는 9월달 초중반에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기대됩니다. 자, 그럼 제가 너무 베이비죠. 비기 아니었어요. 미안합니다. 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게 상단이 거기에 딱 막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럼 2,700 좀 넘어가서 네. 현금화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그래도 그 이상을 좀 기대하면서 들고 그까지 가는 거죠. 왜 현금화요? 2007 현금이 벌써 30% 있는데 뭘 또 현금화 더해? 70%의 비중이라면 이거는 현금이 10%밖에 없다. 그러면 현금화 할 수 있죠. 그냥 자기 현금을 꽉 채웠다 없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70%의 비중을 주식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네. 2,715가 됐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네, 네. 계속 보유해. 네. 왜냐면 계속 뭐 횡보하든 어떻게 되든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네. 믿음이 있다면 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생각이죠. 예, 그런 생각이죠. 2,700 오면 일단 좀 매도하자 이게 아니라. 펀더멘털적으로 나쁜 뉴스가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나오거나 아니 목표 주가의 거의 90% 가까이 간 주식은 프로핏 테이킹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 개별적인 거 말고는 뭐 현금을 더 많이 확대할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